부동산 건설업의 사업 구조상 건설업체의 경영 위기는 곧바로 금융업계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책 당국도 이 부분을 가장 주시하고 있는데 제2금융권에 대한 선제적인 금융 지원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손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영건설이 빌린 돈 가운데 7,243억 원은 은행권에서 나왔습니다. 주채권은행은 산업은행이고 PF 대출은 국민은행이 가장 많습니다. 채권은행들은 이런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제2금융권까지 따져봐도 태영건설 관련 위험 노출액은 금융회사 총 자산의 0.09% 수준입니다. 다 알고 있는 리스크고 이렇게 확산되거나 전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되면 저희가 확실히 막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잘 풀리지 않아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질 경우입니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4조 3천억 원. 몸집에 비해 PF 대출 규모가 큰 저축은행권의 경우 취약한 고리로 꼽히는데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부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이 공개되지 않은 중소규모 저축은행 47곳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여신 비중이 40% 이상인 곳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부동산 여신 가운데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고정이하 비율은 9.6%나 됩니다. PF 연체율이 높은 증권사나 새마을금고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정상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건설사들이 단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회사채 매입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금융수장 4명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내일 간담회를 열고 공개 발언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부 손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손 기자, 태영 위기에서는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 올해를 못 넘겼는데 상황이 심각했나요? 네, 태영건설을 넘어뜨린 부동산 PF 관련 위기설은 지난해부터 나왔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정부가 채권 금융기관들의 모임, 즉 대주단 협의체를 통해서 공동으로 이 만기 자금을 연장하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고금리와 부동산 침체가 이제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시장 상황이 점차 악화가 된 거죠. 태영건설의 경우에는 자체 시행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또 자기 자본 대비 PF 보증 비중도 크다 보니 가장 먼저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좀 가뜩이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데 태영에서 지금 막을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가장 시장의 큰 관심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PF 시장 경색은 어떤 특정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반의 문제입니다. 비슷한 규모의 다른 건설사도 언제든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건데요. 또 오늘 발표된 대책이 태영의 워크아웃 신청이 채권단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걸 전제로 또 나왔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도 최근 들어서는 이 옥석 가리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이 사업장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서 더 정리되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이제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진 게 미국에서 시작된 금리 인상 때문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미국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좀 상황이 바뀌는 겁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금리가 오래 가다 보니 부동산 PF도 어려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 시장이 받는 압박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사태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에도 결정에도 영향을 좀 줄까요? 일단 오늘 브리핑에서 정부가 태영의 워크아웃 사태 해결의 전제 조건으로 이 건설업 전체를 연착륙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을 언급했고요. 네. 금융위원장은 한국은행까지 원팀으로 대응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만큼 PF 시장에 반가운 소식은 없을 텐데요. 네, 그렇죠. 사실 물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한은의 결정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이번 사태의 여파로 이 내년 하반기로 전망되는 금리 인하의 시점이 조금 앞당겨질 수 있을지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네, 경제부 손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